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단순하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 대학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물 좀. 대학생이 되면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졸업하고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경제 자립할 수 있는 거리가 무언가, 내가 경제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일거리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참여도 동시에 하면서 돈도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정치할래, 경제할래, 공부할래 이렇게 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보면 통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는 게 뭐예요? 정치는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게 정치예요. 정치는 정권이 어디로 오는 거냐, 그리고 그 사람의 말빨이 어디서 생기는. 정치는 부정부패가 많은 제일 더러운 판이 정치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활동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딱 됐다, 예? 재수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재수할 바에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 준비를 해. 그래서 20살이 딱 되면은 더 이상 재수고 뭐고 더 늘리지 마. 그냥 뭐 방송대라도 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지니까 1년 더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준비를 해. 대학 입시 준비 그런 거를 유치원 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수학의 정석 이런 걸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다 끝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예상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서 아쉬움이 없게 하셔야 돼. 아쉬움이. 그래서 대학을 딱 들어가죠. 근데 누구 서울대 가면 좋아. 그런데 서울대를 못 갔어.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방송대를 들어갔어. 제일 저렴하잖아요, 학비가. 들어가기 편하고 그냥 지원하면 붙여주고. 그러니까 방송대를 들어가셨는데 방송대 좋은 학교입니다. 예. 그런데 세월을 아끼셔야 돼. 지금은 공부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어서 50이 다 될 때까지 석사 박사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대학은 옛날 중학교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학력이 인플레이션 되고 그렇게 돼서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박사를 받아도 그냥 박사 공부했구나 이러고는 더 이상 공부를 묻질 않아요. 박사를 끝내놓으면. 그러니까 공부 갖고 시비를 안 걸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사람은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직을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뭐 가르칠 때마다 당신 정체가 도대체 누구시오? 이러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 가르치면. 근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한 거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학교를 다 나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 유학 가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이러면은 견문을 약간 넓혔기 때문에 그 무시를 덜 한단 말이에요. 강대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되 자기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폭.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정치 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 활동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투자금은 없이 자기 용돈을 벌 수 있는 무슨 거리를 생각하면서 혼자 벌어서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이러는 생각을 한번 구상을 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집중이 안 되고 좀 나태하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얘기인데 투기 종목 스포츠를 하시면 정신 차려. 검도, 유도, 태권도. 그래서 사람하고 겨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돼. 이러면은 투지가 생겨요. 투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활동하고 늘어지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레슬링, 검도, 뭐 또 있어요. 유도,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 번지 점프 이런 거는 투신 자살 연습이지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고 줄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좀 아이를 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거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순둥이로 크면은요 이렇게 투지도 없고 게을르고 막 이래요. 그런 놈은 싸움에 붙여야 돼. 싸움에. 예? 예. 공수도 학원을 도장을 다니게. 그러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버티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돼요.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면은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말이죠. 돈이 안 들면서 돈이 들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사건이 있습니다. 부정투표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반대하는데 아무개 의원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객관적인 정의를 외치면서 그 어떤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인맥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대학생이 붙으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정치인을 도와준다 그럴 때 전화 받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받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여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 전시회 부정선거 뭐 저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1시간 2시간 홍보를 하는 게 훨씬 그 정치인들한테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휴지통 좀 비워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자원봉사할 때는 정치인들한테 가장 고마운 일을 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사무실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라를 살립시다. 여기 이쪽을 어느 의원이나 저기 뭐 예를 들어 황교안 총리를 지지해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애국 활동에 대의명분에 맞게 누구를 도와주라는 식으로 해야지. 누구 꼬봉으로 뛰면 안 돼 또. 누구를 홍보를 하잖아. 그러면 국회의원이 민망해요. 자기를 너무 까서 이렇게 막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가서 애국 정치인이신 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2시간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걸 외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 사람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인맥이 넓어지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기 전화 받으면은 그 누군지를 알아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고마워하는 그런 걸 자원봉사를 정치 활동을 하시고 인터넷을 할 때는 부정부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 자기 견해를 쭉 얘기하고 그 대학생이 딱 되면 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안 돼. 연애를 하면은 자기 값이 떨어져. 아무도 자기 임자가 없어. 그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서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 키워갈 뿐만 아니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려줘야 돼요. 디모데야 너의 믿음과 그 모든 믿음의 성장의 모든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알려라. 그래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정의롭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야 이 사람은 깨어 있구나 이렇게 사회 의식 자체가 딱 있으니까 그 사람을 듬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한 거기서 거룩해야 돼. 예. 그러니까 정치 활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글을 쭉 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읽고 영어로 한번 읽고 그거를 안 보고 이렇게 읊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읊어보는 게 늘어나면 그게 스피킹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해? 네, 저 대학교 가면은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여름철에는 북반구 지역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남반구 지역으로 여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8학기니까 8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4번, 8번 방학이 있어요. 그러면 2주 정도를 항상 배낭여행을 가. 옷을 2벌만 갖고 가야 돼. 예를 들어 티셔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기념품 옷을 사 입으면 돼요. 그걸 다 짊어지고 가면 안 돼. 기념품이 티셔츠이기 때문에 옷이기 때문에 그걸 배낭여행하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빨래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버리고 그거를 새 거를 사서 길거리에서 그냥 입으면은 그 수버니어 그 기념품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2주나 3주를 계속 다녀야 돼요. 길면 4주 다니지만 4주는 지쳐요. 그러니까 2, 3주 다니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주요 언어별로 5군데를 기본으로 다녀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방학 때 간다 그러면은 독일어를 많이 쓰는 북쪽이나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전부 공부하고 독일어로 다 읽어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독일어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뭔 줄 알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해석하면 다 읽혀요. 지금 성경을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읽었죠? 그걸 다 읽으면 어떻게 해요? 회화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 때 교회 와서 틈틈이 외국어를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5개 국어를. 그리고 주요 내용인 장절은 그냥 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영어랑 한글 성경하고. 그래 독일어를 이렇게 봤다. 근데 코로나니까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더 어디 못 간다 생각하고 1년 반 동안은 해외여행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돈 안 들이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좋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또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기도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알아야 돼. 자기를 가꿔야 돼요.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서울대를 붙었어. 자긴 방송대를 붙었어. 비교하지 말란 말이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프랑스어로 개성은 오리지널리티인가 뭐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있어야 돼. 자기 개성을 프랑스 사람은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리티인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뭐든 지구상에서 그 오리지널이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대학 시절을 보내야지 고등학교 점수 갖고 비교질 당해 눌림 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비교질을 당해서 모멸감이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한테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입시 준비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저는 하는데 입시를 끝내고 나서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연애를 하지 마. 자기 분야를 넓혀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쉬워?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3학년에 편입을 하든지 대학원을 더 가. 그래서 박사를 받아야지 공부했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따서 출세하려고 하던 시대 끝났고요. 출세하려고 박사 따면 안 돼요. 사람한테 시비 당하지 않고 나는 할 만큼 했어요라고 내밀기 위해서 박사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를 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학비 안 대주시면 자기가 박사를 그냥 따란 말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 기업체에서 돈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근데 박사를 안 따면 어떡하냐? 목사님처럼 계속 공부는 하란 말이에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책상 위에 프랑스 성경을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중국어 성경을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 뜻을 알잖아요. 뜻을 알기 때문에 보면 모르는 글씨도 쉽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구절만 들이다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익숙해지니까. 또 중국어 성경이 아니고 이게 한문 성경이에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상한 긴 책이 있어요. 한글만 알면 한문 성경을 알게 해준다. 뭐 이런 그 딱 봤어.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가 발음이 선지서로 돼 있어. 예? 모세 율법을 마서 율법 그대로 그 한문 한국어 발음으로 그대로 한문 성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샀냐? 중국어 발음하고 같은 본문을 한문 성경이 어떻게 다르게 번역됐고 100년 전, 150년 전 한문 성경을 150년이 지났을 때 중국어 발음이 어떻게 다르고 글씨가 어떻게 미세하게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한문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선실록을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한문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글씨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 분한테 저 중국어 성경 읽어보래죠. 현대 중국어 성경 못 읽어요. 시골 사람들. 근데 이거 150년 전에 청나라에서 읽던 한문 성경을 내가 갖고 왔다고 이게 청나라 망하기 전에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청나라 시대 18세기, 19세기 때 한문으로 이걸 딱 했는데 우리가 이걸 읽어 그러면 중국인들이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중국인이 모르는 거가 있어요. 이거 한문 성경 베이징에서 사는 사람들 못 읽는 사람 많아요. 현대 중국어만 읽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되고 현대 중국어도 되고 벌써 양날 검을 다 갖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공부할 때는 성경을 딱 중국 성경을 딱 해야지 분위기가 딱 잡히니까 중국어를 해도 맛이 나는 거지. 프랑스 성경을 딱 얹어 놔야지 영어 성경을 얹으면 프랑스 성경 프랑스어 공부하는 분위기가 꺼진단 말이에요. 이건 내 조카가 프랑스어 전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조카 선물 주려고 내가 프랑스 성경을 샀다가 아직도 안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예? 왜 뭐 근데 달라고 소리를 안 해. 예. 근데 이게 저기 불어권 선교사님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전을 볼 필요가 없게 프랑스 발음까지 다 돼 있고 저기 그 사전이 붙어 있어요. 그 본문에 어려운 불어는 전부 발음이 돼 있고 한국말로 다 돼 있는 프랑스 한글 겸용 사전이에요. 불안 사전. 그러니까 불안당들이 보는 사전이 아니고 프랑스 한국 사전이 아니 성경인데 이건 희귀 성경이에요. 예, 이게 희귀 성경은 있으면 내가 잽싸게 수집을 해놓기 때문에 이건 서점 가면 안 팔어. 근데 하여튼 이거 이런 거는 왜 해놓냐? 그 목사님이 프랑스어에 관심이 갈 때 그때 프랑스어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틴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딱 보면은 프랑스 어근이나 저기 한 7, 80%는 다 대충 어디서 본 거야. 그리고 또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안 해도 영어 다 따라하세요. 영어 고급 보캐브러리, 예, 고급 어휘 공부가 하면은 토익 토플 고득점 맞는 그 단어반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으면은 프랑스어랑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옛날에 전부 외우고 이랬기 때문에 30몇 년 전에 다 외웠기 때문에 프랑스 언어를 딱 봐도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그 저기 방학 때 내가 프랑스 쪽으로만 가겠다 그러면은 스위스, 프랑스 뭐 이래가지고 프랑스어 쪽 쭉 쓰는 데 있죠. 거기만 쭉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약간 봐서 이태리나 스페인 쪽 가도 프랑스 단어하고 좀 비슷한 걸 써요. 그러니까 관광지 제일 사람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프랑스랑 이태리, 스페인 쪽을 스위스 쪽을 많이 가는데 그쪽을 이제 프랑스어만 쭉 공부해가지고 한번 가서 배낭여행 한번 하고 근데 가서 탈선을 하니까
남학생은 남학생끼리만 가고 두세 명이, 여학생은 여학생끼리만 가야 돼요. 그래야 탈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를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은 여름 방학 때 어떻게 해요? 겨울엔 추우니까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다 문 닫어. 그러니까 여름철에 독일 지역 가는데 체코 지역도 한번 가봤다가 독일어를 막 섞어 쓰니까 영어랑 독일어, 체코어를 섞어 쓸 수도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완전 독일어 쓰죠. 스위스도 다 독일어를 다 해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이 지역을 다 도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전부 읽는 거야, 그냥. 근데 가기 전에 그 정보를 다 역사 기행을 하는 거지. 역사 여행, 역사 기록 여행.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건, 건물 그런 데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박물관만 다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미술관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 지역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역사를 다 공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역사를 다 이해하려고 대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별로 언어 하나씩 딱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가지고는 성경으로 외국어 공부하고 이렇게 자꾸만 익숙하게 보고 그러면 단어 몰라도요 만만해져요. 만만해져. 그러니까 나는 사전은 집에 있는데 사전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영어 고급 단어하고 라틴어를 전부 외니까 거기서 전부 파생되니까 이건 뭐 문법책만 나중에 보면 되지 단어는 대충 보면 무슨 뜻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해놓고 수학, 뭐 물리화학 이런 거는 어릴 때 미리미리 다 공부해서 해당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문제집만 계속 풀어가지고 만점 맞아야 돼. 문제집을 계속 푸는 사람은 80점 맞지 않고 만점 95점을 맞고 문제집을 풀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100% 공부해도 8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고2다 그러면 고2 때는 문제만 풀어야지 절대 고등학교 2학년이 배워야 될 걸 배우시면 안 돼요. 늦어도 중2 때 고2 거를 끝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빨리빨리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할 게 많어. 정치 활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대학생 같으면은 황교안 그 총리는 언젠가 대통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은 흠이 없죠. 예? 지금까지 뭐 개국해도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심이 있지. 그리고 교회가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예?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출세를 더 할 만큼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을 하건 안 하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 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데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가서 자원봉사를 한대 봐. 굉장히 좋은 관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비즈니스 할 때는 비즈니스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돈 버는 걸 거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를 하신다 그러면 그걸 거들어 드리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노하우 같은 거를 친척이나 가족 어르신한테 배우는 거예요. 돈에 대한 노하우는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안 가르쳐 주고 누구한테 가르쳐 줘.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심부름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집에서 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하신다, 배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5시간 또는 하루에 1시간씩 그 도와드리고 자기 일을 빨리 해야 돼요. 대학생 되면. 돈은 많이 못 벌겠죠. 그러나 응집력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산업이 잘 돼야 그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차비 벌려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몇천 원 벌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몇천 원 벌려고 알바 뛰지 말고 하나도 받지 말고 돈벌이를 도와드리고 1시간 있다가 자기 공부하러 딱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인이 되려고 해야지 돈 받아 먹는 사람 근성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도 집안 비즈니스가 있으면 거들어드리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그리고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건강과 정신을 멘탈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아침에 조는 학생들 있지. 그거 레슬링 시켜야 돼, 그놈들은. 예? 아니 검도를 시켜야 돼. 검도를 시켜야 돼. 아침에 조는 것들은 그냥. 그래가지고 투지가 있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그렇게. 예. 아우 무슨 크리스찬이 태권도, 검도 이런 무시한 걸 해요. 근데 그건 정신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한테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신 자세 흐트러지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투지가 있으면요, 사람이요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옆에 사람 의지하는 의지력도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여학생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럼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여성스럽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발레 학원에 할머니들 줄 서서 발레해요. 70인데 하얀 그 백인 할머니인데, 내가 미국 가면은 발레를 동네에서 다 해요. 그냥 스포츠야. 남자도 해, 아저씨도. 근데 이렇게 까치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뺑뺑 돌게. 그게 굉장히 하체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 집중력 있고 밸런스 있고 전체를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발레를 한 사람은 이렇게 흐느적 안 한다는 거예요. 여성도 완전 꼿꼿이 서고 딱 단정하고 자신감 있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하게 딱 하면은 몸을 딱 잡아주니까 아주 야무지게 딱 보이고 맵시 있게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실 때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막 몸이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들이 발레를 막 다리를 막 이러고 그러시는 걸 내가 봤어요. 예. 미국의 그 백인 마을에서 그렇게 열심히 저기 하는 거예요. 백인들 생활하는 거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 잡생각이 적어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계속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5개 국어, 5개 국어, 최소 5개 국어는 읽을 수 있고, 예, 쉬운 보통 일상적인 성경 유명한 걸 읽을 정도로만 해놓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신문 같은 거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러지 그 문장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컴팩트하게 간결하게 빨리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신문이기 때문에 그건 단어 싸움이지 그건 문법 싸움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신문, 미국 신문이나 외국 신문 보면 뺄 수 있는 단어는 다 빼요. 쓸데없는 단어는 다 빼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한 다음에 단어만 알면 싹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단어 싸움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단어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접근해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아주 이제 자신감이 빵빵합니다. 그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학벌이 밀려도 안 밀립니다. 예. 그러니까 학벌이 하버드, 서울대 나와야지 알아주죠. 근데 외국어를 해가지고 자기가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코로나 시즌이라서 사기 방역 시즌이라 뭐 어딜 못 가게 해서 그러는데 해외에 자기가 무전 여행 한번 하죠. 전 세계 지구 어디든지 나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빵빵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무전 여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전 여행하다가 탈선을 하는 놈들이 나와요. 이게 놀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두세 명끼리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끼리 이제 루트를 딱 정해가지고 공부할 거리들이 있는 대로만 돌아다녀야 돼. 발이 부르트게. 그때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죠. 쉬지 않고 계속 뺑뺑이 돌렸죠. 그러니까 탈선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야 돼. 그렇게. 그러면 공부까지 다 해야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견문을 자꾸 넓혀가지고 그 사람 아니고는 그런 인생을 만날 수가 없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보겠어요. 내가 사실 이거 오후 시간에 내가 영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안 될 것 같아. 후로크 영어인데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얘기를 하면은 애기들이 자신감을 얻을 것 같아서 저렇게 무식하게 영어도 하시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용기를 주려고 내가 하려는데 수준이 높으신 분들 앞에서 내가 너무 설치는 것 같아서 다시 한국말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영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영어 성경 크게 읽으면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중얼중얼 읽으면 안 돼. 그 발음을 좋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음을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Dear friend 이럴 때 Dear friend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면 좋아요. Dear friend 이러면 Dear 이러면 소중한 귀한, 프렌드 할 때 프렌드만 생각나게 소리를 세게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지르고 외국어를 읽어야만 나중에 리스닝이 됩니다. 스피킹도 쉽고. 근데 이제 빠르게 읽거나 아주 멋있게 물 흐르듯이 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잘 안 들려. 한 단어 한 단어에 생명력을 막 집어넣는 사람이 언어를 갖고 주물르고 막 말도 바꾸고 막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말하는데, 소리를 단어를 크게 질러야 돼요. 크게 질르다가 그걸 큰 소리로 빨리 읽어봐 할 때 이게 돌아가게 되면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못 지르는데 빨리 해. 그러면 웅얼거리면서 자기도 이게 안 들려요. 생각이 소리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소리랑 생각이랑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느리게 얘기를 해야 돼요. 크게 얘기를 하면 좋아요. 크게 얘기를 하면은 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천천히 말을 하지만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국어 성경으로 외국어 훈련하고 그리고 다국어 준비하고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신앙 공부까지 하는 걸로,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영어 성경 공부반 없는 교회도 많아요. 예. 근데 영어는 기본이라 이거예요. 영어는 그냥 계속 읽으시란 말이에요.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어 공부할 때는 한문 성경도 같이 읽어 주시라고. 근데 따로 본문 잡지 말고 시편 1편 이러면 한문 성경도 1편, 중국어 현대 중국어도 1편 이래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비교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불종할 때 아니 불자를 안 하고 불교할 때 불자를 써요. 150년 전 성경은. 그러니까 청나라 때 성경은 악인지 뭐 악인이 행하는 모략을 불종할 때 부처불 불교 불자에 따를 종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교라는 것은 부인하는 종교를 불교예요. 그것도 부인하라, 그것도 부인하라, 욕심도 부인하라. 그런데 다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돼요. 이게 최고급 한문으로 150년 전 청나라에서 이거를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고급 한문은 존재 안 해요. 성경보다. 그러니까 이 중국 선교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보통 이 중국 사람들 이런 내용 모르는데 이러면서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민족이에요. 근데 왜 중국 거 했으면 되지 왜 한문 걸 또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문을 썼기 때문에 중국어를 쓰면 또 안 돼. 그러면 중국의 종속이 돼 버려.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다르게 뭔가 티가 나야 돼. 그러니까 한문을 또 읽어야 돼요. 이것도 다 풀어줄 거예요. 수요일이나 그 금요일 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2, 3년 저하고 그냥 수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시간 되면 놀잖아. 놀면 이게 5개 국어는 놀면서 다 배우게 다. 예. 그리고 이게 집에서 이렇게 사전 외고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어느 정도 500단어 이상 1000단어 이상 익숙해지잖아요. 자꾸만 반복해서. 그러면 다니면서 외워. 다니면서 구경해. 새로운 게 나와도 야 이건 나 오늘 배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혜자로 폭이 넓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 아주 독자적으로 오리지널리티가 있게 개성이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리스닝 훈련도 쉬운 게 있어요. 성경은요 인터넷으로 저먼, 바이블 이렇게 하면은 독일어 성경 듣기가 딱 떠요. 근데 요거 앱이 뭐냐면은 전부 0.5 속도로 느리게 들리기도 하고 0.25로도 느리게 들리기도 하고 2배 빠르게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0.5나 0.25로 듣는 거는 안 들릴 때는 0.5, 0.25로 해요.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게 말을 다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게 들린다고. 대부분은 대충 발음을 해요. 프랑스 이거 발음이. 근데 미세하게 천천히 들어야지 공부해. 그러면은 그런 거는 느리게 하고 대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뭔지는 좀 느낌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이런 게 전부 반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집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기관들 앞으로 망합니다. 이거 너무 탁월하게 공부 쉽게 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서 지금 50년 이상 교육하던 게 무너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에 뭐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뭐 외고 가잖아요. 외고 가도요. 그 사람 전공이 영어랑 독일어 전공 요렇게 해서 3년 다녀요. 중국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5개 국어를 시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5개 국어 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이제 집이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그 수학 정석이나 물리학 풀기는 어렵잖아요. 부모님들 뭐 필요하지도 않은 과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하시기에도 상당히 교양으로 뭐가 좋냐면 외국어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외국어 공부한 다음에 그 프랑스 역사나 지리나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선진국 거.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면은 제가 캐나다도 가보고 호주도 가고 다 가봤는데 영국도 갔는데 미국을 가셔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는. 미국을 다니면서 넓은 데서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은 데를 전부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현지 적응하면은 아, 이 미국 이렇게 사는구나. 대충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자신감이 있죠. 근데 거기서 영어만 써가지고 프랑스 가도 이게 다 여행이 되는데 프랑스 말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옆에 영어도 같이 읽어. 그러면 날라다녀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실력이 뒷받침이 되면 발음은 후져도 그걸 쭉 읽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미 뒤 발음이 좀 어려워도 그 어근만 세게 얘기해주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예, 지금 뭐 다 섞여서 발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대학생을 지내서 한 5개 대륙을 한번 쭉 세계 일주를 2주 정도 그렇게 3주 정도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어디를 내가 대학생이면 가겠냐 할 때 남미 대륙, 그 가난한 남미 대륙을 스페인어를 공부해 가지고 가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된다면 아르헨티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극 여행을 한번 갔다 올 거예요. 겨울철에. 예? 예. 그럼 거기에 남극은 여름이지. 겨울철에 가면.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도 여기 겨울에 가면 거기 여름이죠. 그러면 겨울철에 그렇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가거나 저기 남극이나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어떻게 싼 비행기 가가지고 그걸 하고, 예, 그러면서 이 남미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 코스로 해서만 가야 돼. 대학생들은 절대 놀러 가면 안 돼. 이게 역사나 언어나 지리나 그 세계 무역과 관련된 공부거리로만 코스를 잡아서 가야 돼요. 싸게 돈이 없이 현지 적응하면서. 그리고 스페인어를 다 해보는 거예요.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 준비 다 하고 요이 땅 하고 2, 3주 갔다가 연락에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퍼질르면 되는 거예요. 방학 때니까 퍼질러서 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하면은 정신력도 세지죠. 자신감도 세지고. 그러니까 남이 하던 거 절대 못 따라하는 아주 개성 강한 인생이 돼요. 네,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고. 그 세계 문물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내 정치인들이 국민을 요리조리 요리하려고 해도 요리가 안 돼요. 요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견문이 넓기 때문에. 백과사전 책으로 본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여행을 직접 자기가 티켓도 끊어보고 실수해서 다른 버스도 타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면 내가 한국에서만 살다가 하면 미국 일주를 하겠어요. 대륙 일주를 한번 하겠어요. 예, 운전도 하면서. 그리고 저 프랑스 문명을 한번 다 돌겠어. 그러면 프랑스만 돌지 않겠어요. 나는 북아프리카 식민지였던 아랍 지역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까지 다 돌면서 그 이슬람인데 반 프랑스 정서를 가졌는데 프랑스어를 다 하는 지역까지 한번 다 사하라 사막 지역까지 프랑스어를 하면서 한번 둘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는 게 프랑스 언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독일을 할 때는 알프스랑 그 저기 슬라브족 있는 쪽까지 체코나 모스크바 쪽까지 이렇게 한번 쭉 도면 좋겠죠. 그리고 중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니 해도 아랍과 유태인 이스라엘을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랍의 중심 국가인 아랍의 모든 문화 강국인 이집트 영화를 다 봐요. 전 세계 아랍 국가는. 그러니까 이집트를 보고 고대 문명이 어떻게 됐는지, 애굽 문명이 어떻게 모세 때 멸망을 해서 천벌받아서 출애굽할 때 했는지 그걸 쭉 보면서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우상 숭배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한번 보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쭉 하고 시간이 되면은 지중해까지 보는데 지중해 보려면 아예 유럽을 돌 때 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터키랑 그리스 지역이 전쟁 지역이지만은 그리스 문명 그 지중해 문명을 한번 다 보고 그리고 이제 터키나 이쪽 오스만 투르크 지역은 비잔틴과 이슬람과 초대 기독교 유적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 제국 유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박물관이죠. 터키는. 그리고 먹을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돈 쓰지 않고 예산을 딱 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그거를 한번 다 다니면서 동로마 제국의 역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 언어, 지리 모든 그거를 다 알죠. 예, 그러면은 뭐 방송국을 뭐를 해도 뭐든지 거기서 연관된 걸 다 추릴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뭐를 해도 박사학위를 해도 그 자기가 접속을 해봤기 때문에 더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죠. 저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목사님은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나 혼자 파고들면 이 세상 모든 공부를 내 혼자 끝낼 수 있게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교육기관을 다닐 필요가 없이 나 혼자 다 알아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 그 어떤 연구할 수 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영역에 공부에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레포트 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력이 되니까 레포트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학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학업을 하는 사람인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많은 사람과 얘기가 나누죠. 그러니까 뭔가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전부 공부하러 다니는 게 노는 거가 되게끔. 공부하는 게 노는 거다. 따라하세요. 나는 노는 게 싫어요. 공부하는 게 노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레슬링을 하고 노는 게 있고 레슬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신체 반응하는 걸 연구하면서 그게 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모든 것을 재미 붙여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이 리더가 되지. 하는 일은 지치는데 놀자 이러면 리더 못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이게 힘드니까 놀러 가자 이러면 목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게 이게 내 놀이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 취미고 이게 없으면 내가 허전해. 그래서 그걸 길들이는 거예요, 나를. 근데 성경 연구나 기도만 그러지 말고 여행도 공부로 만들자 이거예요. 여행을 가면 공부할 거리가 없으면 가질 말라 이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 되지. 냉장고에 시원한 거 뽑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여행이 산 지식이 되려면 그것도 공부한 놈들이 여행 갈 때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 공부하러 여행 가 보세요. 여행 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발을 걸어 다니는 그 역사를 다 한 상태에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 한 글씨 갖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국 글씨도 읽으면서 유적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유적지에 뭐 조각이 돼 있죠. 뭐 새겨져 있죠. 전부 라틴어야. 그 라틴어를 읽어야지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지. 아, 뭐라고 적혀 있네요. 이러고.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거는 시작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취직해도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울 게 있고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스펙을 막 쌓아. 너 왜 스펙 쌓냐? 쓸데없이. 아, 취직할 때 잘 보이려고요. 잘못된 거예요. 누구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스펙 쌓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잘 보일 필요가 없이 자기가 발전되게 쭉 가다 정직하게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개발시켰는지만 정직하게 얘기해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라고 하면은 상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나를 발전시키고 살다가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럼 나하고 안 맞는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없는데 사장님한테 보이려고 스펙을 2,000가지를 쌓아서 자 보세요. 나 예쁘죠? 이러는데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태도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하는 건 합격하려고 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공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영어과는 모든 대학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일단 영어 공부하고 토익 토플 점수 고득점을 딱 하는 기간으로 자기가 영어과를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아무 대학이나 다 있어요. 방송대도 있고 어디대도 있고 서울대도 영어과가 있고 자기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영어 잘 모른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하고 어학을 5개 국어 하는 시간으로 그냥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영을 하려면 여러분 경영학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물을 많이 알아야 돼. 심리학도 알아야 돼. 경영학도 알아야 돼. 회계학도 알아야 돼. 다 알아야지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러 다니는 게 경영 수업이지, 경영학과 공부해서 경영학 박사 되면은 경영 잘 몰라요. 그 정치단체 자원봉사 하러 갔다가 또 그 이모님 사업하는 주유소 가서 이게 심부름도 좀 했다가 그러면서 주유소 사업 어떻게 하는지 그 물어 현장에서 하면 몇 사람만 알면 그 주유소 사업 청소년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자금만 대주면. 그 친척도 와야지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친척 집안 식구도 와야. 모르는 회사 가면 비밀이 없어요. 비밀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집안 사업 도와주느라고 자원봉사 하시고 진짜 애국자다 그러면 저분 홍보해 드리자 이래 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람 홍보하면 안 되잖아요. 또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저 정의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이 운동에 저 시민들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저 부정선거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힘쓰는 뭐 민경욱 의원이다, 황교안 총리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근데 죄를 잘 안 져.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재명 씨는 좀 이상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매가 안 주니까 제끼고 열매가 좋은 사람들만 찍으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도와드리겠다. 근데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쫓아다니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시간과 요일을 딱 정해서 나는 시간이 없지만 요 2시간 무슨 목요일 2시간 뭐 토요일 2시간만 내가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시위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위 참여보다 그거 무할 때 거들어 드리는 게 더 좋은 봉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안면을 트는 거야. 예, 대학교 때. 그게 정치 경력에 다 들어가요. 예. 시위, 내 태극기 집회 참여했습니다. 그런 거보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를 누구 똘마니를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저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대 공산주의자가 뭘 반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외치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람 컨택해서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죠.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 영업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몽땅 갖는 게 영업이에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알려주고 홍보하고 돈을 못 벌어도 계속 사람 컨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겁내지 않죠. 근데 뭐 하면 겁내지 않게 되냐면 저는 뭐 할 때 겁이 없어졌냐면 학생들 한번 오늘은 편하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대학생이면 다시 살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부를 하러 여행을 가지 그냥 내가 그냥 그 유럽 여행을 하자 구경 가자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 그 전에 어학을 다 준비하고 갈 것 같아. 근데 어학을 다 준비를 안 한다고 우리 학생들이 전공 공부 바쁘고 영어 토플 공부 토익 공부 바빠서. 그러니까 견문을 넓혀 주려면 목사님이 이 어려운 성경을 여러 주요 언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요거 읽는 걸 익숙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회화책 딱 보세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좋은 책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좋은 책이 있으면 내가 다 수집을 해요. 학생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다 이래서 알아줌을 받는 것보다 야, 이 사람 인물이네 이러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한테 호기심에 가는데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그렇구나. 좋은 데 나왔네. 그리고 뭐 그런데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너무 가치가 있는 학생이야. 이런 느낌이 딱 들게끔 하려면 스펙 쌓지 말란 말이에요. 스펙을 쌓는 것 자체가 그게 홍보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를 발전시켜야 돼. 발전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 공부는 다 해놓으면은 남 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남한테 뺏기지는 않아요. 공부를 전부 하면.
그리고 자기가 견문이 넓은데 공부를 또 많이 했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사람한테 신뢰를 준다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견문을 많이 넓혀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를 곁들여야 돼요. 따라하세요. 경건. 성적으로 거룩해서 보수적이어야 돼. 성적으로 날라리 같이 보이면 안 돼. 그러면은 더 신뢰를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감성. 예, 계속 음악이나 예술을 해야 돼. 음악이나 예술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음악이나 예술. 그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 찬송가를 계속 듣든지. 근데 이제 정서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정서에 대해서 트로트 듣지 마세요. 트로트, K-트롯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미자 선생님한테는 죄송한데 나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 들을 때 행복감을 못 느껴. 그게 약간 울부짖는 슬픈 노래 같아.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 때에서는 그런 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런 거. 트로트. 이미자 씨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옛날 노래를 듣는다면 나는 패티긴 걸 들을 거예요. 예? 힘차잖아. 예? 아줌마가 막 불러도 그게 힘차잖아. 패티긴.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라고요. 이게 사고가 그 가사가 굉장히 적극적 사고요. 그리고 약간 경쾌합니다. 패티김 노래 물론 제가 지금 대중가요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아니 근데 예를 들자 보자 이거요. 이게 한국 노래다 그럴 때 어느 분위기를 타겠냐 이거예요. 힘차고 밝고 막 이래야지. 그러니까 패티김 씨가 뭐 작사 작곡한 거 한국 것도 있지만 외국 번역곡을 많이 부를 때 그 부를 때 한국 정서랑 프랑스 정서랑 이게 잘 어우러지는 걸 불러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듣더라도 그건 아주 사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이미자 선생님한테 또 죄송하지만 이미자 노래랑 아니 동시대 사람이요. 그 정훈이 씨 있죠. 무인도 부르고 그 가사를 딱 들으면 이게 외국 샹숑인지 깐소네인지 프랑스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세련된 가락이에요. 그게 정훈이 씨가 부르는 거. 뭐 꽃밭에서 그거를 프랑스어로 딱 해보세요. 이건 뻑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가락이 국제적으로 이게 아주 이 정훈이 씨 거는 이게 남미 칠레 가서 그랑프리 받은 그런 가수잖아요. 최고상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윤복희 씨도 뭐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페인어를 딱 부르면서 그 그랑프리를 딱 받은 그 노래 감성은 이게 한국 감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노래를 많이 듣고서 노래한 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민족, 정서가 풍성한 민족이 있고 정서가 각박한 민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서가 각박한 민족은 일본, 중국 노래예요. 각박해요. 풍성하게 문화를 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으면 1000년 동안 이 민족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나는 그 음악의 선율을 통해 그 정신문화의 레벨을 딱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음악을 딱 들어도 이미자 씨 노래에는 일본 가락하고 조선 가락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정훈이 씨나 패티김 노래 가락에는 그 가사를 빼더라도 들으면 프랑스 기질이 있고 이게 서양 기질이 있는데 밝아요. 그러면 어느 노래를 부를 때 우울해지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밝은 걸 부르지.
그러니까 정서를 개발시키란 말이에요. 예, 정서를 개발시키라고. 그 목사님이 된 가수가 있어요. 조하문 씨라고. 조하문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헤비메탈에 빠졌어도 아주 정서가 깊게 어떻게 극한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하니까 나중에 찬송가를 연주를 하는데 녹음을 하는데 일반 찬송곡 테이프하고 다르잖아요. 아주 깊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계속 정서를 가꾸다가 정치 활동도 하고 외국어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좋은 음악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터를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정서가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시를 주시기가 아주 편리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트로트나 뽕짝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그러지만 국제화 시키려면은 정서도 국제적으로 링크가 걸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도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예, 찬송가를 못 틀게. 그럴 때 찬송가 틀자 이렇게 기독교 운동을 막 세상 활동할 때 굳이 하지 마시고 기독교 국가에서 1000년 이상 쫙 즐겨 듣는 그런 음악을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 개념이 1000년 이상 거기 예배 드렸던 민족에서 아주 풍성한 그윽한 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주 분위기를 딱 잡아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서를 얘기하자면 하모니카하고 기타 또는 벤조. 이 벤조를 들으면은 바이올린과 벤조는 아주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요. 엄청나게 신나게 할 때는 벤조를 치는 거예요. 기타는 우아한 악기예요. 벤조는 아주 깽깽이 같은 소리인데 아주 신나게 막 카우보이들이 춤출 때 사용하는 악기 기타가 벤조예요. 저도 이제 집에 벤조를 얻어가지고 낙원상가 가가지고 이거 서부 시대에 그 서부 개척하면서 통나무 예배당 짓고 하면서 찬송을 신나게 부르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정서를 이해하자 그래가지고 벤조를 이제 제가 연습을 해서 음악 몇 개를 이제 쉽게 친단 말이에요. 후루꾸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사람의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의 정서를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민족인 경우나 국제적인 선진국의 어떤 역사적인 정서를 내가 그걸 과연 즐길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그 악기를 통해서 그 정서를 전통 악기를 통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술을 할 때 만들어진 국악이나 농악은 내가 흡수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제 감성이 세련된 거예요. 제 감성이 세련돼요. 외국 사람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면은 다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 감성을 국제화시키되 국내 감성도 좀 더 발전시켜야 돼요. 밝게 발전시키고 소망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샹송 중에 뭐 사랑의 창가 그게 50년도 곡인데 2차 대전 끝나고 다 망한 프랑스에서 그게 사랑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면서 그게 위로의 정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를 국제적인 어떤 음악 선율로 자기를 국제적으로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안 바꾸고 손가락 연습해 가지고 이렇게 아리랑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아리랑만 치는 사람이 바를 치면 바 연주를 피아노 협주곡을 아리랑 스타일로 이제 치게 돼요. 그러면은 바를 칠 때 저거 아리랑 치던 사람이네.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악보대로 그대로 쳐도. 그러니까 자기 정서를 좀 더
그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면은 푹 쉴 수 있게 분위기가 딱 이렇게 조화롭고 위로가 되고 또는 슬픔이 줄어들고 아름답고 뭔가 찬란한 어떤 느낌이 딱 있게. 그거는 음악이에요. 이거는 아주 1000년 이상 하나님을 예배한 민족한테만 그런 정서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너무 정서가 꽃피기도 전에 너무 사그러진 거 아닌가. 근데 유럽적인 거는 굉장히 그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에 대해서도 그 자기 정서를 갖고 있었는데 제일 아름다운 거는 아까 불렀죠. 찬양 좋은 거 딱 틀어놓죠. 그럼 택배기사 아저씨가 이거 무슨 음악이에요? 이래요. 기독교 모르는 사람이.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중독되게 아주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음악에 쩔어야지 그 사람이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갖고 이제 안정될지 모르니까 검도도 해보고 레슬링도 해보고 게을러 먹었는데 늘어지는 분위기 있는 거 계속 들어. 그럼 더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 투기 종목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쁘게 해야 돼. 예. 여행을 여유롭게 다니면 안 돼요. 학생은 아주 돈 없이 빨빨거리면서 막 노트 필기하고 연구하고 야 이거는 몇 세기 때 거지. 이 그림은 그 낭만파인데 이게 몇 세기 거지. 이러면서 쭉 한번 그 18세기 그림, 19세기 그림, 20세기 초의 그림을 한번 쫙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 프랑스 그런 예술은 아주 퇴폐적으로 됐기 때문에 19세기 인상주의 그림 그리고 루벤스나 뭐 이 루브르 박물관 가면 몇백 년 된 그림들 그 세기별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 시대 때의 그림의 스타일이 어떻게 그 20세기 인상파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러면서 그 정서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프랑스 국가의 어떤 정서적인 유산이나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느껴보면은 여러분이 한국적인 거를 할 때 거기에는 업그레이드가 된 문화 선진국적인 어떤 새로운 게 딱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전통을 쭉 하는 거랑 다른 좀 더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좋은 어떤 것이 여러분 정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보고 다니셔야 돼. 그러려면은 공부를 목적으로 해서만 돌아다니셔야지 공부와 상관없는데 돌아다니시면 돼, 안 돼? 학생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와 연관이 안 됐는데 돈 쓰러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학생 되면은 돈 쓰러 다녀.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은 여행이나 뭐든지 좋다 이거예요. 공부가 될 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시키면서 놀자 이거예요. 그럼 방학이 알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그 체력이 좋을 때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는데 그게 견문만 넓히고 사진만 찍어 오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다 외우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나 알바해서 모아놓은 돈이 아깝지 않게 공부를 하러 빨빨대고 돌아다녀야지 대학생이 어디 연애질하고 다녀요 그걸. 시간이 바쁜데. 자,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혼해서 영원히 연애하자. 따라하세요. 결혼한 후에 영원히 연애하자. 예, 그건 말릴 사람도 없어. 결혼해서 자기 배필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누가 말려요 그거를. 뽀뽀하는 걸 누가 말려 그걸. 예, 부모님도 간섭 안 해요 그거. 결혼한 다음에 뽀뽀하는 거는. 그러니까 연애는 말릴 수가 없는 지경으로 들어가서 연애를 하면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예?
그러면은 연애가 되는 거지. 연애를 하는데 자꾸만 누구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서 연애를 왜 해요? 자유롭게 자유인인데. 결혼해서 자기 배필하고 자유롭게 연애하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연애의 욕구를 제어를 하면서 이게 성욕구를 제어하면서 공부하려면은 발전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때 연애나 성에너지 욕구를 절제할 때도 이게 보람된 느낌이 있지, 자기를 발전시키거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개발을 안 시키면서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줘야죠. 성장. 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도 책들이 있고 뭐 하는데, 일단 목사니까 많이 정보들을 알고 그러려는데 이제 옛날 문서들을 읽고 그래야 되니까 그 언어들에 일단은 좀 능하면은 교양이 있어 보여요. 자, 보세요. 한문을 내가 읽어요. 예, 말 잘해요. 예, 한문을 내가 읽는단 말이죠. 읽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읽으면은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이거 뭐지? 이러고 알아보려고 할 정도로 호기심이 편하게 작동되는 정도까지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대충 보고 이거는 대충만 공부하면 돼. 이 정도로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한번 이렇게 건드려 줄 수 있는 정도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건드려 주려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게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한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에는 교양으로 알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비주얼한 게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만약에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프랑스 성경을 딱 놓고 프랑스 책을 딱 놓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를 이게 시간이 짬짬이 날 때 그걸 보겠어요. 자꾸만 뭐가 보여야 거기에 집중을 하지, 테마가 여러 가지 분산되면 그 주에 내가 공부할 책에 집중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끌리게끔 해야 돼요. 끌리게끔. 그리고 학생들, 아까 여학생들 발레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들도 자기 자세 교정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자세가 똑바르지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러니까 70 먹은 미국 할머니가 발레리나 오는 유치원생들 쫙 엄마 손잡고 오는 거기 와서 할머니들이 쫙 발레하고 아저씨들도 또 발레하러 딱 오는 거예요. 아우 남사스러워. 딱 달라붙는 아저씨들이 그걸 왜 입나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시커먼 타이즈 같은 거 입고 뭐 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자세가 좋아지면은 자신감이 있다는데, 발레를 안 하더라도 태권도를 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레슬링이나 뭐래더라? 주지수. 예. 주지수가 또 유행이네 요즘. 주지수를 하면은 그게 인기가 있대요. 근데 미국 육군에서 무술을 다 경쟁을 시켰대요. 근데 여자가 맨손으로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무술은 주지수래요. 그러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는 거래요. 엉겨 붙는 거지. 근데 태권도는 거리가 멀리 떨어질 때만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아주 엉겨 붙잖아요. 그럼 레슬링이나 주지수 같이 엉겨 붙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끝에는. 그러니까 검도도 이게 거리가 있어야지 검도지. 아주 붙어버리잖아. 전쟁터에서 백병전 할 때. 그러니까 미군이 백병전 할 때를 대비해서 무술을 다 국방부에서 미국 펜타곤에서 연구한 다음에 주지수를 미군한테 다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존 무술도 자꾸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남학생 이러면은 주짓수 학원에 보내가지고 아들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일단은 게으르다 그러면은 그런 무술 같은 거를 막 시켜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토익 토플을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토익 토플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많이 해놓고 그거를 정서적으로 준비를 시켜놓으면은 언제든지 그걸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외고 졸업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외고 졸업하면은 그 등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 때 그걸 다 끝내놓으면은 그 특별 전형 비슷하게 그 사람을 특별히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특별히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기를 갖춰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걸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른들 눈에 어떤 아이를 선호하는 사장님들 눈에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자기가 자기 감정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해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자기 배필한테 아름답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성장을 하고 그만큼 자기 있는 걸 그대로 편안하게 진실되게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하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잘 갖춘 다음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그 사람을 충분히 대우할 수 있는 정서적 정서가 풍성히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스펙 쌓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진정으로 자기가 세상의 모든 분야를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깨우쳤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되면은 이제 라틴어 이제 공부하고 독일어 앵간히 공부했죠. 그러면은 독일어하고 라틴어 복습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래요. 그러니까 복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쁜 시절에.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은 반복해 가지고 한번 옛날에 생각나죠?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이게 쉽게 풀려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공부가 쉬워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학자적인 기질을 제가 좀 아이들한테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학자의 기질을 넣어주려면 모르는 걸 자꾸만 도전시켜서 스스로 공부해서 아무 자료가 없는데 해낼 수 있게 자꾸만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적 기질은 뭐냐? 돌아다녀도 배우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 혼자 살아나도 무엇든지 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학습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그래도 뭔가 공부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내버려져도 걔는 자수성가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자수성가. 스스로 입지전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성격만 형성시켜 놓으면 그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외로움을 타질 않아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람 찾고 막 이러면 지도자가 못 돼. 예. 자기를 위해 사람 만나면 안 돼. 사람 위해서 나타나고 일하고 자기를 위해선 은둔생활하고 자기를 쌓아가고 자기를 갖고 가고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 다시 오면은 이 찬양을 하면서 자기 정서를 어떻게 하냐. 찬양을 부르지 말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느끼면서 이게 꼭 밑으로 젖어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정서나 영성이 이게 찬양으로 젖어 들어가면서 밑으로 누르면서 적셔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데 그냥 토해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그러고 기타를 칠 때도 어떻게 해요? 기타를 잘 쳤어. 예? 예. 기타를 잘 쳤는데 기계적으로 메트로놈처럼 치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치고 자기의 감정 치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혼을 넣어서 그걸 흔들어야지 자기의 영이 이게 격동을 하고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꼭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로봇처럼 지시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심차도 자유롭고 하여튼 뭐든지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기도 아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30분 동안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 그런데 시간은 정해놓고 하셔야 돼. 공부할 때. 예. 5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소중한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성과 감성과 지혜와 믿음을 총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정서와 영성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10시간 매일 동안 기도 이상 하고 공부를 10시간 이상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성령님께 인도받게 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자녀들이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화전쟁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전쟁 시대에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의 정서를 가져야 되오니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승리자 될 때까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자신이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